반갑습니다. 필승TV 소스필드입니다. 도대체 천재란 어떤 사람일까요? 통상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Q는 최소한 150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남들은 전혀 해내지 못하는 발상과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거나 상황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도 좋아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수재나 영재, 천재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천재는 누구일까요? 역사상 유명하거나 위대하다고 하는 과학자나 수학자, 그리고 걸작을 남긴 예술가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천재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정보, 즉 달란트나 재능을 잠재의식 층위에 왕창 저장해서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천재란 표현 자체가 하늘에서 내린 재능, 저주란 의미 아닌가요? 말 그대로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최소한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서 가지고 온 정보가 쉽게 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발현된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온 우주의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인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마음 발생 장치의 잠재의식 층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때가 되어 현재의식으로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발생 장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장육부의 심포라고 부르는 무형의 장부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보따라고 알고 있으며 우주에서는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구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차원관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에서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이 층위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공간은 서로 에너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폴더의 형태로 마음 발생 장치에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천부적인 재능이 발현되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층위에 정보를 저장하고 와야 정보의 활성화가 빨리 되는 것이죠. 만약 정보를 잠재의식 층위가 아닌 무의식 층위에 담아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능의 발현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던 정보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 층위로 그 정보가 전달되고 다시 잠재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전달되었을 경우 비로소 우리는 머리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보의 발현은 우연을 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발아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죠. 이러한 씨앗이 발아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같은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하듯이 재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흔히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재능이 발현될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층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활성화되도록 자극을 주고 현재의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아바타의 노력, 바로 후천적 학습과 기억 활동이죠. 이때 정보의 발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씨앗이
발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것이죠. 천재라는 수식어 뒤에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인방명, 가인방명, 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인방명이라는 표현은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의 시 가인방명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녀의 운명이 박복하다는 뜻이지만 팔자가 세서 인생이 순탄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재주가 좋은 사람의 인생이 순탄치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재요절이라는 단어도 천재는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는 뜻인데 천재가 반드시 단명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다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천재로서 각자의 전성기를 구가하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죽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를 안타까워한 후세 사람들에 의해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천재의 삶은 정말 박복한 것일까요? 천재로 종을 졌다는 것은 그가 이번 생에 그 재능을 펼치기로 하늘에서 약속을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 어느 천재가 자신이 이 행성에 전달해야 할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젊은 나이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그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의 경우 33세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하늘에 의해서 구입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쉽게 펼칠 수 없는 그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조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인간의 조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적 재능 발현을 위해 모든 세팅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게 되죠. 가령 성품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체력, 수명 등에서 말이죠. 또한 의식의 폭, 사고의 폭이 매우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밥맛인 경우가 많죠. 싸가지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이란 카르마와 영에너지 균형잡기 측면에서 설계되는 것이며 그 사람은 이번 생에 재주가 많도록 세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생에 대통령의 체험이 필요하였다면 대통령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도록 머리도 좋게 세팅하고 건강하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는 것이 영혼의 진화에 필요하다고 하늘과 본능이 판단하게 되면 다음 생에서는 거지나 장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잘 나가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어린 영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났다고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말 것이며 내가 너무도 못났다고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간다고 으스대거나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재능이 많은 사람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체험의 장일 뿐이며
에너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천재로 태어나게 하고 재능과 능력을 주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눈치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체험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혼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하늘의 계획이 예정대로 지금 자신에게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재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번 생애의 나의 프로그램은 내 영혼의 진화에 최적화된 것이라는 것을 진정 가슴으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트일 것입니다. 내사에 아둥바둥 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 즉 빅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깨어남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